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에 안도하며 또 한 번 고점을 높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대 강세를 보였고 3대 주요 지수 4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11월부터 개시를 하기로 했는데 향후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시장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천선 저항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3천선 회복했다가 현재는 0.6% 탄력으로 다시 한번 밀리면서 2,99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하루 만에 다시 유입이 되고 있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강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0.2% 낙폭으로 1,00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비료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소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요소 비료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효성 O&B나 대유 같은 비료주들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주들의 탄력이 강합니다.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 원전 최소 15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카카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4%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틀째 오늘 6% 넘는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제 많이 빠졌던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보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승세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다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또 장 후반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또 오늘 시장을 이야기할 때 FOMC를 빼먹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은 FOMC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막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것을 신경 쓸 때는 아니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FOMC 이제 나오고 앞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도 얘기를 했고 기준금리는 섣부르게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나라 이제 그대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가는 그 정책이 아니고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긴급적으로 매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내년 9월 빨라야 9월, 늦으면 12월이나 2023년쯤 되어야
기준금리가 인상을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2회를 이제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금리의 방향성도 많이 다르고 차라리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이다 기준금리 좀 파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빠질 때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랑 정책적으로 디커플링이 나다 보니까 증시 자체 디커플링 가고 있어가지고 뭐 미국 증시에 이렇다 저렇다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장세에 크게 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뭐 어제 우리나라 장 빠질 때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또 장 끝날 때 되면은 FOMC 경계감의 매물출에다 해서 이제 이런 걸로도 장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FOMC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뭐 요소수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요소수가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요소수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나라 장을 봤을 때에도 그 느낌입니다. 미국은 지금 트럭 운전수들이 없어서 또는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를 내릴 인력이 없어가지고 공급 병목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공급 병목 현상 이런 거 없는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요소수가 이제 부족해서 뭐 길가에 트럭들이 이제 운행을 못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급 병목 아니냐. 우리나라도 공급 병목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전망에 어제 우리나라 장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뭐 요소수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 트럭이 멈춰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오늘 요소 때문에 비료주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차라리 이 요소 때문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뭐 요소 때문에 시장이 막 다 내려가는 이런 장세 이렇게 크게 펼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물차의 50~60% 정도밖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또 요소수 자체로는 그 정비소 가서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분사량을 또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좀 요소수가 1리터에 10,000원, 지금 10,000원이면 넣을 거를 10만 원을 넣어야 되고 이걸로 뭐 반년에서 1년 정도 운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걸로 지금 뭔가 트럭이 다 멈춘다. 아직 멈추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멈출 가능성보다는 뭔가 요소와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그냥 개별주 장세를 이끌 만한 좀 흐름이지 요소가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안 좋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좀 살펴봐야 될 게 역시나 이제 NFT랑 이제 메타버스 이제 이런 것도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위메이드가 지금 10% 넘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NFT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 장세, 뭐 매물출의 장세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메이드를 제외한 다른 게임들은 또 각각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NC소프트가 뭐 리니지 W 출시하고 나서 역시나 지난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나오고 나서 하락했듯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NC소프트를 보는 관점이 뭐 리니지 잘 될 거다, 게임주 잘 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 NC소프트도 뭔가 이제 NFT를 도입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거를 이제 미래를 좀 기대하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계속 좀 매수세가 나와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도 있고 또 게임주들 중에서 못 오른 게임주들은 뭐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수세가 붙기도 하고요. 오늘 또 하이브에서는 또 두나무 지분을 이제 인수하겠다고 이제 공시가 좀 나오면서도 하이브는 또 신고가를 좀 이어가지고 있고요. 근데 두나무 관련주들도 아침에 좀 이벤트 소멸성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또 지금 시간 들어서는 또 다시 매수세 나오면서 버텨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에는 NFT나 메타버스라는 게 하나의 테마가 아니고 좀 순환매 장세로 좀 하나의 주도 업종으로서 순환매로 돌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출에 나올 때는 더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좀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매물출에 나오는 거는 뭐 이 NFT,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테이퍼링 긴축 정책이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국내와는 이 통화 정책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최근에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가 요소수 품귀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개별주들의 수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최근에 요즘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매일매일 흐름을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좀 오늘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NFT 모멘텀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받았을 때 관심을 더 가져보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종목별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자, 이 종목도 비료주라서 이제 오늘 장중에 급등 흐름이 나왔고 현재는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은 저희가 6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6월 초에 4,300원대 말씀드렸고 7,3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좀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이제 오늘은 상승했다 빠졌지만은 저희가 추천드렸던 가격대 그리고 고점에 대비하면은 오히려 조정을 주는 구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한번 리뷰를 드렸기 때문에 7,000원대 파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들 주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어차피 저는 장투로 가져가려고 산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의가 이제 어제 들어와서 리뷰를 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료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한번 오늘 급등을 했다가 16%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뭐 한 3% 상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뛰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 넘게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요즘 이제 매매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손실 폭만 커질 수도 있고 오래 대기하셨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구간이면은 종가쯤에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 바닥을 형성한 후에 오히려 오늘 윗꼬리가 매물을 먹어준 윗꼬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 손절가 5,300원 정도 놔둔 상태에서 밀리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매물 먹고 오히려 내일 정도에 추가 상승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가능하고 만약에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전에 6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놓치셨던 분들도 지금 구간 손절가 짧게 잡고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손절가 5,300원 정도 짧게 잡고 보유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나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보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11월 4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7가지 종목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원으로 시작하는 원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 그룹사 종목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지주사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많이 여러 나왔어요. 가지 여러 종속회사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 그래서 그 지주사에만 포함이 됐다라고 하니까 앞에 두 글자는 이제 뭐 회사의 그룹 이름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 일단 먼저 힌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4,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한 2% 정도 좀 상승이 나와서 이제 뭐 121선 추세를 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딱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추세 좀 변곡점으로도 하나의 볼 수 있으니까 오늘자리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회사를 좀 하는 일을 좀 설명 좀 드리면은 뭐 네. 화학 제품, 뭐 건자재 제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우니까 네. 이 회사 이름을 딱 검색해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은 일단 쇼핑 목록이 나옵니다. 그 쇼핑 목록에 나오는 상품들이 보면 실리콘이 나와요. 실리콘. 예, 그 뭐 창호나 뭐 창틀 이제 이런데 뭐 흰 색깔 실리콘 발사할 때 쓰는 이제 그 실리콘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회사를 근데 실리콘 회사로 알고 있진 잘 않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다른 뭐 테마주로서 좀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정치 테마 잠깐 있었고 뭐 휴대폰 부품 테마 잠깐 있었는데 원래 지금 가장 큰 매출이 나오는 것은 실리콘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재들을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만약에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굉장히 복잡한 거를 되게 하나로 딱 단순해서 회사 이름으로 만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연관은 안 되거든요. 네. 정답을 알고 봐도 잘 연관은 안 되는데 왜 회사 이름이 이렇게 지었을까로 찾아봤더니 이 모든 무역과 수출입에 대해서 뭔가 참 하나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아, 그런 전혀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실리콘이 좀 실리콘 회사라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실 이름은 몇 번 들어보긴 했고 또 정치 테마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오늘 거의 처음 안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리콘이 주 사업이라는 점을 좀 많이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이 계열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저희 검색 프로그램에서 몰아서 나오는 시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이제 자동차들을 안 갈 때 몰아서 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들 많이 가시는 모습도 나왔고 네. 또 지주사 이런 종목들도 한참 나왔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이제 실시간 이제 브리핑을 방송으로 보시다 보면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을 브리핑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급등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나도 손이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좀 준비하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손을 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종속 회사를 통해서 고분자 필름이라든지 코팅 필름을 제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폴더블 테마로도 엮였던 종목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폴더블 폰 정말 많이 쓰시죠. 지금 네. 보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버스를 좀 탈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다들 이렇게 펴서 보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고 네. 특히 이제 플립이 저렴하게 나왔죠. 웬만한 이제 가격대 보니까 S22라든지 노트 보다 훨씬 더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번에 플립은 싸게 나왔습니다. 폴드는 뭐 폴드도 사실 2에 비하면 저렴하게 나온 편이고 네. 하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고 있어요. 거기서 수혜도 받았던 측면이 있고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OLED 태양 전지에 필요한 은 나노 와이어 등을 하는 원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화학 관련된 회사다 생각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 종목을 이제 그 힌트를 드렸던 적이 있었고 한번 말씀드리고 꽤 수익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급등했던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힌트를 뭘 드렸었냐면은 네. 마지막 뒤에 두 글자가 그 영화하고 같다라고 영화. 예 갇혀있는 영화죠. 맞습니다. 갇혀서 하루 종일 이제 영화 내내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원에는 2를 안 봤으니까 원에는 마지막에 약간 이제 잡혀 있는 친구가 갑자기 막 출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 갇혀 있다가 탈출하는데 한 15분 만에 탈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허무하네요. 그렇죠. 허무하게 그렇게 탈출했던 기억이 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네 글자의 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갇혀있는 곳이 굉장히 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진짜 하얗고 네. 네모나고 네, 네, 네.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래요? 이렇게 돼서
대해서 그랬던 이제 뭐 기억이 나는 그런 영화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추억의 영화 한번 떠올려 봤고요. 일단 처음에 실리콘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또 최근에 OLED 관련해서도 또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름 힌트는 한 가지를 드려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차 힌트까지 살짝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원으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재밌는 오답 그리고 재밌는 사연들 많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0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셀리드 매수가 97,000원에 비중 40%. 방송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좀 좀 많이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고 오늘은 79,2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이슈가 뭐가 나오나 봤더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뒤에 조금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구간들을 보면은 뭐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로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백신이 뭐 셀리드발 백신이 이제 성공한다 못한다는 저희가 좀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온 뒤에 이제 뭐 반등을 좀 그래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흐름이거든요. 근데 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너무 하락을 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왜냐면은 매수 시점을 딱 보면은 딱히 올라가기 전도 아니고요. 그냥 떨어지는 도중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무리하게 떨어지는 칼날 좀 잡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좀 주의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이 올라오려면은 아직 모멘텀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뭐 지금 최근에는 그나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뭐 백신 관련 종목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화이자, 뭐 실제로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을 만드는 그 화이자도 예상보다 지금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예상보다 백신이 잘 팔렸냐 안 팔렸냐를 지금 보고서 판단을 좀 하고요. 그다음 내년에도 백신을 계속 맞을까 안 맞을까를 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후발주자의 백신까지는 아직 고려할 단계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셀리드가 백신에 성공해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가는 걸 기대할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나.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매수가 정도에서는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거래가 좀 없던 부분도 아니고 다행히 뭐 12만 원에서 지금까지 내려왔을 땐 거래가 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가능하지만은 또 분명히 또 10만 원, 11만 원대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왔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만 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이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3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TYM 매수가 2,590원에 비중 5%, 급락의 연속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농기계 관련주인데 농기계 관련주들이 올 상반기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부진하고요. 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고 하는데 오늘 1,8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참 주식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종목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그 소규모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미국에 이제 마당이 넓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얼마나 이 땅값이 싸냐 막 제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제 부지가 좀 넓은 데에서 소규모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많이 매출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500원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리뷰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2,8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때 사셨던 분들이면 최소한 뭐 한 50~6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2,400원대 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계속 빠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같은 종목이라도 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 좀 테마가 횡행하는 종목들을 손대는 게 아니고 조금 사그라든 종목들 그리고 실적 올라갔는데 아직 주가가 못 올라간 종목들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샀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인데 왜 이거는 안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은 높은데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이 상태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제가 이제 그 당시 표시해 놓은 것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면 확인하고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리뷰 드릴 때도 그때 선 그어왔던 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기 이평대 가격을 또 침해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정말 이제 두꺼운 이제 매물대고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재 구간도 지지해주지 못하면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에 고점을 뚫어주면 그 자리가 지지 라인이 돼야 되는 그 구간이 1,800원대 구간입니다. 오늘 내일까지만 흐름 확인하시고 오늘 내일 만약에 지지 못해준다면은 최소한 비중 추가도 하시는 게 맞고 다행인 거는 비중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 오늘 내일 지지 여부 확인하고 1,800원대도 지지 못해준다라고 하시면 손절 그리고 지지한다 그리고 양봉 나와준다 하면은 일단 보유해서 단기 반등 하면은 2,200원대까지 일단은 가볍게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8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내일까지만 1,800원 지지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되지 않으면 손절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지지가 된다 할 경우에는 목표가 2,2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비안 매수가 3,200원에 비중 5%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테마는 있긴 한데 정말 흐름이 최근에 너무 부진합니다. 오늘 2,980원 기록하고 있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 회사를 좀 접근을 했을 때 뭐 단순히 뭐 이제 속옷 회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패션 의류주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만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뭐 반일 제품 운동, 반일 불매 운동 이제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조금 테마가 좀 약한 흐름 좀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본다 했을 때 이제 의류주들인데 일단 의류주들은 지금 여러 가지 관점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의류주 일단 되게 좋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의류주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일단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잘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황 때 말씀드렸던 이 나이키 이슈 때문에 이 의류 사업이라는 게 정말 좀 다른 방면으로 많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이키가 어제 미국 특허청에다가 뭐 저스트 두잇이랑 그 나이키 문양을 메타버스에서 자신만 사용할 수 있게끔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 그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도 이제 옷 같은 것도 결국은 이런 의류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입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의류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옷을 뭐 많이 사는 것 이상으로도 가상 공간에서도 옷을 팔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산업의 좀 변화가 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종목은 그 포비스 TNC라고 예전에 이제 기술 AR, VR 관련 종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으로도 한번 테마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좀 막연하게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나 손절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뭔가 메타버스나 이런 거 뉴스 나왔을 때 메타버스가 또 한참 막 각광을 받을 때 또 시세에 한번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테마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매수가가 너무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한 3,400~500원 정도까지는 아직은 기회 좀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추가 매수랑 손절만 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패션, 의류와 메타버스 테마로 봤을 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 또 매수가도 낮으신 편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3,400~5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형 ENC 매수가 8,960원에 비중 40%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 꼭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한 3~4개월 내내 좀 매수가 밑에서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다시 전 저점 부분인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랑 비슷한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까지만 보시고 밀리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박 통신 장비나 이제 항해 장비, 방산 장비 이런 장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최근에 안 좋았을 때 엮여서 거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덩치가 너무 작고 둘째는 뭐냐면은 실적도 적자가 그러니까 큰 기업이 적자 폭이 좀 있으면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연간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도 오늘 지금 만주 나오고 있는데 통상 평소에도 거래량이 한 5만 주 안팎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소외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다면은 최근에 송사에도 지금 말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보니까 10월 달에 신청한 이제 그 신청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 각하 의견이 좀 반영이 됐는데 각하 의견이라는 얘기는 이제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적 요건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소재기가 들어간다면 또 이제 어떤 송사에 말릴지도 모르는 이제 법률적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기 입형대 가격이 있던 지금까지는 한번 보시고 오늘 내일 다음 주 초까지 현재 구간 7조 원대 초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오고 반등이 바로 안 나와준다면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지면은 크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이렇게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뭐 모니터링이 좀 부족해서 깨지더라도 실적이 나오면 언젠가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좁혀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지금 7,390원이니까 7,000원까지만 보시고 목표가는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그래도 8,000원대 후반까지는 가능한 매수가가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7,000원까지만 보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는 8,000원 후반대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원으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이름 힌트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힌트 보여주시죠. 자,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을 봐주세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사진인데 자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여기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또 최근에 말했던 익선동입니다. 익선동. 그때 전문가님은 익산이 좋다고 하셨고 저는 익선동이 좋다고 했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저 네모네모 이게 장난감이죠. 퍼즐 맞춘 장난감. 저 이름을 딱 써주시면 오늘 4글자가 완성이 되긴 되는데 어떠세요? 그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로 네. 연예인병은 약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랜만이잖아요. 본인이 얼굴을 이렇게 떳떳하게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데 네. 역시 어르신들 말씀은 틀리기 없다. 제가 연예인병은 약이 5번 없다. 가져올 거 1번 가져오는 겁니다. 많이 참으신 건가요? 네, 그럼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룹사입니다. IPS가 붙어 있는 걸 최근에도 이제 가져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네. 두 글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두 글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돌아가는 그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져 놓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모형까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고 아까 제가 영화 뭐 얘기 말씀드렸더니 네. 저희 오답으로 원더우먼이 원더우먼.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더우먼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 종목을 본 적도 없고 물론 원더우먼이 이제 그쪽 계열 이제 히어로 중에서 DC 계열 히어로 중에 제일 이제 뭐 매력이 있는 예쁘죠. 그렇죠. 카리스마도 있고 또 네. 한 이제 히어로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네. 그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원으로 시작한 4글자의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답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리뷰가 필요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시는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글자 사진으로 이름 힌트를 잘 들어봤으니까요. 장난감 이름도 넣어주시고 그 지명 이름도 넣어주시고 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BMT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15%, 초정밀 밸브 우량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2,100원, 이제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하신 구간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밸브를 좀 봤더니 그 밸브를 좀 적용하는 그 용도가 조선업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원자력 발전
발전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선업이 최근에 뭐 LNG 관련돼서 테마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한 번 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딱 그 정도 테마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밸브가 막 잘 팔려가지고 실적이 우상향한다라는 관점을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고요.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조금씩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테마 안에서 이 종목도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서 강하게 상승 나와주면은 딱 거기서 수익을 챙기는 정도. 딱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내가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뭐 한전기술, 우리기술, 뭐 보성파워텍이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매물 출현하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 종목도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원전 관련주로 보셔가지고요. 지금 원전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는 대장주들의 흐름. 지금은 이제 한전기술이 대장입니다. 한전기술의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빠진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 종목 잠깐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뭐 미래 전망보다는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MT 투자 전략 지시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97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노대 매수가 26,472원에 비중 40%.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26,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가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 종목이기도 합니다. CCTV 관제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고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쓰는 이제 플랫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메타버스랑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 여러 가지 이제 가상 현실이지만 그 중에서 현실 증강하는 부분에서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좀 지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순간 매도 타점이 언제 나오냐면은 강한 상승을 주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 어느 구간에서 매도장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밑을 하방을 깨버리는 악재가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매도할 때도 아니고 굳이 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가져가 보실 분들은 지금 접근하셔도 늦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하방이 깨지거나 아니면 슈팅이 나온 이후에 매도를 고민해보자. 지금은 보유 가져가실 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75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27,740원에 비중 10%.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22,650원까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있고요. 8월달 가격까지 또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반등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등이 나오려면은 지난번처럼 폴더블 같은 좀 테마를 다시 한번 받는 쪽, 그런 쪽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명확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폴더블도 사실 나온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다른 신작을 이야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20은 조금 지지해주는 흐름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어제 오늘로서 또 좀 이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는 사실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가 지켜줘야 될 부분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할 영역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전하게 이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매수했던 비중 10%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조차도 저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지를 해줘야 될 지지 타이밍이 지났다. 그게 어제 오늘 좀 지났고요. 이제 그 타이밍이 지나면 사실 손절 타이밍입니다. 손절 타이밍이 이제 왔기 때문에 최소 절반 정도 좀 손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얘가 여기서 자리가 잡히나 보네. 이거 눈으로 확인한 뒤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할지언정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라도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01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매수가 31,70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센트럴 모텍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이고 또 최근에는 리비안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크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테슬라가 정말 시세가 좋죠.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를 넘어선 지 꽤 됐습니다. 네. 이미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를 했던 1,200까지도 도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테슬라 관련주들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나쁘거나 만약에 이제 테슬라하고 거래가 문제가 있었으면은 급락을 했겠죠. 그 종목이 문제가 있거나 한 게 아니고 약간 누르는 느낌들이 좀 강해요. 일단 이 종목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 가볍기 때문에 날아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좀 대장격인 영신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못 갔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매도세를 조금 흡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적을 본 다음에 혹은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쏠려 있는 시선이 다시 한번 전기차 쪽 부품들 쪽에 자동차 부품 쪽에 한 번 더 수급이 돌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는 거죠. 한쪽에 눈이 쏠리면은 다른 쪽에는 지금 수급이 안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가 만약 부러지거나 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오고 지금 바닥을 잡아준 한 달 반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 이후에 힘을 좀 모으고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구간 보유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1으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원익 큐브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도 원익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목표가 6,500원,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고 저희가 시초가 잡아왔는데 시초가보다 약간 올라가긴 했어요. 4,300원 잡아왔는데 4,460원이니까 만약에 어제 퀴즈를 풀어주신 분, 그저께 퀴즈를 풀어주신 분은 장 전에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까지 좀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 테마를 엮였다가 강한 시세를 준 이후에 쌍보동을 찍고 지금은 단기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면 손절가 짧게 잡고 진입해볼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원익 큐브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원익큐브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힌트를 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문자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답 원익큐브 맞춰주셨고 도원님 사진은 102도의 낙찰 가능 예상. 이게 NFT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사진 NFT화 좀 시켜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연예인병은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셨나요? 시청자분들 잘못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이건 도원 앵커님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도 나왔고요. 다음 또 낙찰을 한번 호가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그 의견들을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문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문자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원익큐브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이름은 장난감 만들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다르네요. 또 이렇게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아신 것 같은데 이 장난감 큐브 하면은 좀 김상훈 전문가님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세요? 저 그때 머리로 풀었는데 머리로 풀었다고요? 무슨 큐브를 머리로 풀어요?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데 그 다 네. 유령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네? 유령 없이 그냥 했는데 다 어. 유령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거 공식이 있다 아세요? 하더라고요. 그런 공식이지 아시는 공식이 거예요?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안 네. 했죠. 저희 오해였습니다. 잘하세요, 전문가님? 저런 걸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는 네. 여러분 수학 공부하고 네. 또 우리 또 국어 공부, 영어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수능도 봐야 되는데 지금 큐브 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중고등학생이 있으시다면은 네. 지금 바로 학교로 돌아가셔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원래 견해라는 게 항상 네.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TYM 같은 경우도 타점에 따라서 그럼요.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네. 손실을 보는 것처럼 네. 오늘의 주제에 따라서 견해는 바뀔 수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난감 가지고 말고 공부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87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머니큐브 정답 맞춰주셨고 실리콘 값도 엄청 올랐다던데 상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염원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실리콘 값이랑도 뭐 이렇게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중국의 화학 제품들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요즘 석탄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플라스틱이나 화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관련됐다 싶으면 가격들이 다 오르는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 이 관련 모멘텀도 한번 좀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문자 너무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분들과 소통도 해보시고 또 매일매일 주식 정보도 얻어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을 11월 말에 시작을 할 것이고 8개월 정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조가 우리 증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한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강세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현재 0.79% 상승세 보여주면서 3,000선에 살짝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2,99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800억 원 가까이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더 많이 담아내고 있네요. 4천억 원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6천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조금의 등락이 있긴 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다시 또 상승세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0.09%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00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140억 원 가까이 지금 물량 내놓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 쪽에서 3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폭이 가장 크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LED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은 컨텐츠였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 모든 것을 구현해서 담아낼 수 있는 OLED 관련주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야스가 11%로 가장 큰 탄력을 받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오늘은 4%대 강세 흐름, 힘스까지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도 중국과 관련되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 150기 이상을 건립하겠다라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연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한전기술이 23%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신기계도 16%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FT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요즘에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브는 두나무에 관련을 해서 이제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카카오도 NFT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NFT 관련주도 다시 한번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 게임주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까지도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신작 리니지 W가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작 발표 이후에 지금 10%가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11.26% 낙폭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60만 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58만 3천 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상의 대형주들 흐름 양호한 가운데 대형 자동차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월 미국의 판매 호조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가량 오르면서 21만 5천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